안녕하세요. 엉클조와 강기자의 펀드 클래스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손실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쭤볼 텐데요. 아무래도 펀드 투자를 하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것저것 뛰어가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투자 금액이 적은 것도 있고 또 평가 금액이 바뀌면 손실이 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무래도 투자를 하신 분들께서는 조바심이 날 수밖에 없고 이거를 팔아야 되나 투자를 말아야 되나 더 해야 되나 고민이 생기기 마련인데, 네. 근데 아무래도 주식 같은 경우에는 뭐 손절도 있고 이렇게 빨리빨리 처리가 되지만 펀드도 약간 다르다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먼저 펀드를 하시면서 갖게 되는 그 한국인의 기본적인 생각이 적금처럼 예금처럼 시간이 지나면 수익률이 좀 당연히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기대와는 다르게 내 원금이 조금 날아갔다. 이걸 이제 못 참는 거죠. 펀드는 사실 주식 쪽에 가까운 투자 상품 쪽인데 예금 쪽에 가까운 그런 그 안전한 상품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 이것의 반증인데,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펀드는 투자 상품입니다. 손실이 나는데 이걸 손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용해가지고 나중에 결과물로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느냐, 이거에 대응하는 방법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래서 100만 원 투자하든지 뭐 그랬을 때, 이걸 한꺼번에 100만 원 투자하면 그 위험을 당해내기가 힘들다. 네. 그러니까 20만 원씩 5번 넣자, 이렇게 하는 시간의 분할이 제일 먼저 우선의 전략이고요. 만약에 20만 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달에 20만 원 늘려다 보니까 이게 18만 원으로 줄어들었네? 통장에 보니까. 그러면 내가 이걸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는데, 이게 기회다. 지금이 조금 내가 넣었을 때보다는 더 떨어진 시기니까 지금 10개를 살 수 있으면 지금 11개를 살 수 있구나. 물건 살 때는 배추 가격이 떨어지면 이번에 김치 더 담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왜 펀드를 살 때는 이게 가격이 떨어졌는데 왜 내가 이렇게 움츠러들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제 가장 큰 투자에 대한 공포라고 생각을 하고 두려움이라고 생각하고, 떨어졌으면 내가 이번에 20만 원어치를 더 사야지, 기분 좋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굉장히 필요한데 그게 어려운 거죠, 심리적으로. 가격이 떨어져서 싸질 때 더 많이 사라, 이 말씀이신데. 그렇죠. 네. 근데 그 투자자의 공포라는 게 이거잖아요. 계속 떨어지면 어떡하지? 네. 근데 이게 펀드가 말씀하신 투자 상품이면 오를 수도 있지만 떨어질 수도 있는 거니까 이걸 장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런 질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나중에 가서 이게 20만 원, 20만 원, 20만 원, 100만 원 넣었는데 점점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10만 원밖에 안 되면 어떡하냐? 그러면 제가 단언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도 무너지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기업이 다 무너져서 당신 가정 안에 그 남편이나 아내가 일하는 직장도 다 무너지기 때문에 가계소득이 다 무너진다. 네. 그럴 경우를 가정하지 않고서는 주식시장이 살아있고 채권시장이 살아있는 이상은 펀드는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 우량주, 배당주 뭐 이런 안전한 자산을 선택하시는 이상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언젠간 다시 올라온다. 그럼요. 예. 변동성이라고 하는 건 그거거든요. 이렇게 떨어졌다가 골이 있으면 산이 있고 다시 또 산이 있다고 자신하는 동안 또 골이 생기는 거고, 골이 생겼다고 좌절하는 순간 또 산이 생기기 때문에 오르락 내리락하는 게 변동성의 시장이지, 내려가기만 하는 걸 우리가 변동성이라고 얘기하지도 않고 올라가는 것만을 변동성이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실 필요가 있죠. 지금의 주식시장, 한 50년 동안의 주식시장, 뭐 증권거래소의 주가지수를 보셔도 그렇지만 계속 등락이 있었죠. 결국은 우상향에 계속 내리락 하는 것이 있었지만 우상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가 뭐 2400 뭐 이렇게 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100으로 시작한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결국 시간이 지나면 들쑥날쑥은 있지만 결국은 좋아진다. 이거는 뭐 진리 아닙니까? 그걸 그렇게 내가 남들이 할 때 좋을 때 했기 때문에 떨어지는 거지, 만약에 남들이 다 좌절할 때 쓰면 아마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 50% 100%의 수익률을 몇 번 경험하셨을 거예요. 그래도 어쨌거나 손실이 눈에 보이면 이게 투자를 망설이시는 분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럴 때 뭐 잠깐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는 그 환매하지 마시고, 펀드에서는 출금하는 걸 환매라고 하는데, 환매하지 마시고 더 이상 늦추지 말고 기다려보자. 급한 돈이 아니었으니까 네. 한 3년 뭐 이상 생각했던 거라면 기다려보자. 그 상태에서 뭐 섣부르게 판단하면서 환매해야지 이러지 말고 기다려보자. 두 번째는 걱정하지 말고 계속 더 넣어라. 오히려 떨어졌으면 고단수는 보너스 탄 것까지 더 넣는다. 기다려봐라. 멈추지 말고 계속해라. 떨어졌으면 더 많은 돈을 넣어라. 네. 이런 세 가지 방법 중에 하실 것이지 환매를 하는 최악의 선택은 하지 마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좀 두려우시면 떨리지 않을 정도의 금액만 하세요. 5만 원, 10만 원, 뭐 10만 원씩 뭐 5번 넣었다 그래서 50만 원 넣었는데 이게 우리 가정을 막 흔들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손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내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방법 중에서 경험하시면 네. 여러분들도 지금이 기회야. 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걸 볼 때까지는 연습을 하셔라. 이게 손실에 대응하는 네. 여러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유일한 글쎄 엉클즈의 조언입니다. 네. 여기서 가장 큰 전제는 투자금은 여유의 자금으로 그렇죠. 잃어도 상관없는 돈. 잃어도 상관없는 돈은 아니고요. 좀 그러니까 이제 뭐 30대 부부가 우리 아이 교육 자금으로 고등학교 때 쓸 돈이다. 5년 10년은 여유 있다. 뭐 올 가을에 2달 남은 전세금 올려줄 거 이 돈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내가 한 3년 후에 5년 후에 집을 살 계획이 있는데 그 정도의 여유 자금 아니면 내 은퇴 자금 이 정도지 기간이 정해져 있는 돈은 절대, 주식이 좀 들어가 있는 펀드들은 네. 그런 돈으로 하신다면 심리적으로 쫓기기 때문에 실패할 가능성이 일단 더 높습니다. 네. 그렇게. 네. 어쨌거나 여유 자금을 한 게 아니에요. 네, 여유자금 기억하셔야죠. 그러면 말씀하신 것 중에 첫 번째 방법이 중단하라는 말씀이셨는데 그럼 그거를 펀드에 있는 투자를 중단하고 가만히 있으면 계좌는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럼요. 거기에 펀드에 잔고가 1원만 있어도, 물론 1원이 오랜 동안 있으면 그런 것들을 펀드 매니저들이 잘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펀드가 점점 줄어들면 이제 통폐합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는데 네. 돈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내가 넣은 금액이 평가 금액이 올랐다 내렸다 하기 때문에 기다리다 보면 올라갔을 때 찾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환매 수수료 면제 기간도 당연히 지나니까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수익률이 전부 여러분들의 것이 되는 거죠.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이 더 사라고 하시는 건데 네, 그거는 고단수입니다. 떨어졌을 때? 네. 그러면 내가 동일한 금액으로 더 많은 펀드 수량을 살 수 있으니까 이게 기회다. 네. 나중에는 그 모인 수량을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고요. 네. 사실은 손해에 두려워하시는 거죠. 평가 금액이 떨어졌을 때 두려워하시는 거죠. 그때는 좀 외면하시길 권해드려요. 좀 통장이 보이면 통장 찢어버리셔도 언제든지 재발급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좀 외면하시도록 그렇게 좀 투자는 어떤 때는 방치가 자기한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저런 경험을 다 해보셔야 되는 투자 초보한테는 조금 외면하시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손해가 아니라면 그렇죠. 손해가 아니라면 참고 견디는 방법. 예. 이기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손실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 들어봤는데요. 다음 편에서는 지금 요즘 핫하다는 공모주 네. 그걸 어떻게 펀드로 투자할 수 있는지 네. 살짝 네. 알겠습니다. 기대하시죠. 네. 이번 시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